이거 나요. 내 딸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왜 이래요?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지금 나가면 아이 죽습니다. 의사는 광기 어린 눈으로 여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대체 뭐길래 이래? 여자의 절규에 의사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는 보호자분은 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아이 목숨 걸고 도망치려는 겁니까? 의사의 시선이 꽂힌 곳은 아이의 차트가 아닌 여자의 떨리는 손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술실 앞에서 터져나온 의사의 폭탄 선언. 이 수술 내가 집도합니다. 내 피 뽑아서. 미쳤어? 이사장 아들이 왜 천한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 모두가 말리는 그 순간 그는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내 딸이니까.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병원은 발칵 뒤집힙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밤, 빗줄기가 대학병원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어지며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들러붙은 여자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서윤의 품에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서윤의 가슴팍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더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서윤이 지나가는 간호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서윤을 힐끗 보더니 급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응급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들것에 실린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중상 환자들의 응급 처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접수대로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접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치솟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이요. 접수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있어야 먼저 입력이 됩니다. 서윤이 당황하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급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 나왔어요. 8년생이라서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죠? 접수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전산에 안 들어가면 처방도 못 넣어요. 정확한 정보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애가 숨을 못 쉬는데 그런 게 더 중요합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새로 들어온 중환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사이 민지는 구석 간이 침대로 밀려났습니다. 서윤이 민지를 내려다보니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우리 딸, 엄마 보고 있지? 서윤이 민지의 볼을 토닥이며 불렀습니다. 민지가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숨이 안 돼. 그때 응급실 내부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아흉부외과 강재혁 교수님, 응급실로 즉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피로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재혁이 가운을 휘날리며 커튼을 거칠게 젖히고 간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재혁이 간호사에게 물으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주며 대답했습니다. 7살 여자아이입니다. 고열과 경련, 호흡 곤란에 청색증까지 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재혁이 청진기를 민지의 가슴에 대고 심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보호자에게 증상을 묻기 위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재혁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눈동자. 재혁의 손이 청진기를 쥔 채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떠났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이 가슴속 깊이 묻어둔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재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레지던트를 불렀습니다. 스테로이드 바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는 더 강한 걸로 바꿉니다. 빨리요. 목소리는 전문가답게 냉정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혁을 보는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오가는 딸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이 기계적으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차트를 쥔 재혁의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윤과의 시선 교환을 철저히 피하며 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더니 이렇게 됐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과거 병력은요? 심장 쪽이나 다른 큰 병력 있습니까? 재혁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응급 처치를 받은 민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재혁이 차트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귀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재혁이 민지의 작은 발을 살펴보니 새끼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유난히 짧았습니다. 재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수속을 위해 아이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2017년 3월 15일이요. 서윤이 대답하는 순간 재혁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7년 전 서윤과 헤어진 시기가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보니 임신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혁이 레지던트들을 불러 모으며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 VIP 병동으로 입원 조치하세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혁이 서윤을 향해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가족력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이 아버지는 정확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거든요. 재혁이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서윤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안 돼요. 혼자 키우고 있어서. 서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서윤의 회피적인 대답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입원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재혁이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민지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이의 심장 기형 위치를 확인한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알았던 선천성 심장 기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전자 검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재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회진 스케줄을 조정해 다른 의료진들과의 동행을 피했습니다. 재혁이 민지의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안녕, 민지야. 재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재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 의사 아저씨네.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의사를 무서워하기는커녕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재혁의 가운 주머니에 꽂힌 볼펜을 발견한 민지가 작은 손을 뻗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예쁘다. 반짝반짝해. 그래, 나중에 하나 사줄까? 재혁의 굳었던 표정이 미묘하게 풀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피 조금만 뽑을 거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재혁이 민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아이가 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서워요. 주사 싫어요. 민지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혁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콧잔등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민지가 재혁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똑같이 검지로 자신의 콧잔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민지가 까르르 웃으며 재혁의 표정을 따라했습니다. 재혁이 깜짝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버릇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구석에 앉아있던 서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일어나 민지의 손을 이불 속으로 감췄습니다. 민지야, 손 이불 속에 넣고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서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서윤의 당황한 반응이 재혁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체열을 마친 후 재혁이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재혁이 서윤을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강한 소나기에 이끌려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철제 문이 쾅 하고 닫히자마자 재혁이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 민지가 내 아이 맞지? 재혁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는. 거짓말하지 마. 아이의 생년월일, 그 버릇,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재혁이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서윤의 등에 닿았습니다. 내 아이가 맞다면 넌 7년 전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재혁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죽은 제 남편의 아이예요.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어내는 서윤의 모습에 재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결혼한 적도 없잖아. 재혁 씨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7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혁이 괴로워하며 주먹을 꽉 쥐고 벽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으아! 콘크리트에 부딪힌 재혁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재혁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재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 치료만 끝나면 사라져. 재혁이 차갑게 말하고는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재혁아. 정말 미안해. 서윤의 작은 중얼거림이 빈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 후 서윤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서윤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재혁이 진실을 알아낼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원무과로 내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퇴원 수속해주세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2차 병원으로 옮기려고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 주치의인 강재혁 교수님이 특별 지시를 내려놓으셨네요.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전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주치의 허락 없이는 퇴원 수속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서윤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재혁은 연구실에 틀어박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7년 전 서윤이 남기고 간 이별 편지였습니다. 재혁이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네가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는 뒤로 물러설게.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행복해야 해. 사랑했어. 편지를 읽던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지의 머리카락이 든 검체 봉투를 바라보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로비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혜진이었습니다. 재혁 오빠. 혜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혜진을 주목했습니다. 혜진이 재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어야 해. 엄마가 올 주말 약혼식 준비 얘기하자고 하셨어. 재혁과 혜진이 다정하게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타러 가던 서윤이 로비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혁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역시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는구나. 서윤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윤이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우리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해. 서윤이 민지를 깨우려는 순간 침대 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색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서윤이 다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응급 호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2시 병실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쿨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민지를 안으려 했습니다. 병실의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며 적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코드 블루. 소아병동 7호실 코드 블루. 병원 전체에 응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직실에서 민지의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던 재혁이 방송 소리에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재혁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나 당직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7호실. 7호실이 어디야? 재혁이 복도를 미친 듯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 카트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재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지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재혁이 주저하지 않고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민지의 가슴 한복판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재혁이 일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보호자는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서윤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윤이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재혁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심박수가 일직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심정지, 심정지예요. 레지던트가 외쳤습니다. 재혁이 더욱 강하게 민지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제발. 재혁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분, 2분이 지나고 마침내 모니터에서 삐삐삐 하는 심박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거친 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요. 응급 개심 수술 준비하세요. 재혁이 지시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마취과장이 재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이의 혈액형인 RH-어형 혈액 재고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수술하면 출혈 시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사망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마취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재혁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자신의 가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RH-어형이다. 지금 당장 내 피를 뽑아라. 모든 의료진이 재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집도의가 수술 직전에 체열을 하면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마취과장이 만류했습니다. 상관없어. 간호사, 헌혈용 굵은 바늘 가져와. 재혁이 고함을 쳤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체열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재혁이 수술실 옆간이 누웠습니다. 굵은 바늘이 재혁의 팔에 꽂히자 붉은 피가 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앞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최 여사와 혜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재혁이가 어디 있어? 최 여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체열 중이십니다. 뭐? 체열이라고?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여사가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무균실이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난 이 병원 이사장이야. 당장 수술 중단시켜.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집도의의 컨디션 난조는 의료 소송감이에요. 수술 승인 취소하고 보안팀 불러요. 최 여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혜진이 복도 구석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혜진이 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 같은데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가 서윤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조용한 병원 환경을 위해 밖으로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놓아주세요. 우리 민지가 수술받고 있어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끌려가던 서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제발 민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핏줄이잖아요. 복도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최 여사가 서윤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입 다물어. 어떻게 감히. 최 여사가 서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혜진이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혁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창백한 얼굴의 재혁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400ml 체열로 인해 어지럼증이 왔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손에 든 자신의 혈액팩을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이 피가 증거입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 아이 제 딸입니다. 순간 복도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분노에 떨며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최 여사가 재혁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당장 가운 벗어. 의사 그만둬. 어머니. 재혁이 흔들리는 눈빛을 바로잡고 최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아빠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말하고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주저앉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혜진이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오빠 아이가. 복도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 표시등이 붉게 켜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재혁이 민지의 가슴을 열고 복잡하게 얽힌 심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혈대에 매달린 자신의 피가 가느다란 관을 통해 민지의 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재혁이 지켜봤습니다. 체열로 인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재혁이 입술을 세게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보조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답하며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민지의 심장 기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심실과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고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서윤을 붙잡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뼛속 깊이 후회됐습니다. 그때 내가 서윤이를 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재혁이 속으로 자책하며 메스를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는 서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서윤 옆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혜진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대조됐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재혁 오빠 딸인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원망보다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 유학, 훌륭한 의사가 되는 꿈. 저 같은 평범한 여자와 아이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게다가 재혁 씨는 이사장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버는 학생이었고 그분에게 짐이 될까봐 떠났어요. 혜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희생이 정말 맞는 건가요? 재혁 오빠도 그 아이도 모두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이사장실에서는 최 여사가 병원 변호인단을 긴급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먼저 대응해야 해. 저 여자를 재벌가를 노린 꽃뱀으로 몰고 재혁이의 수술은 인도적 차원의 의료행위로 포장해.
최 여사가 변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친자 관계가 사실이라면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 병원 이미지가 먼저야. 최 여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지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알렸습니다. 재혁이 현기증으로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보조의가 재혁의 어깨를 잡아주며 중심을 잡게 도왔습니다. 교수님, 잠시 쉬시겠습니다. 아니요, 계속합니다. 재혁이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제발 조금만 버텨줘. 재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대기실에서 혜진이 서윤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서윤이 당황했지만 혜진이 이미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세 마이너스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함 4세 마이너스 다른 아이들은 왜 아빠가 있는지 물어봄 5세 마이너스 아빠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울었음 6세 마이너스 아빠 없어도 씩씩하게 살겠다고 다짐함.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재혁이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모든 출혈 부위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봉합 완료됐습니다.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수술 중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피로와 빈혈로 창백해진 재혁이 비틀거리며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재혁을 보자마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재혁아, 어떻게 됐어? 재혁이 서윤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살렸어. 우리 민지, 내가 살렸어. 재혁이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7년간 쌓인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이 재혁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머니 속 약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재혁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이가 흐릿한 눈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재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지의 작은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응, 아빠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에 유전자 검사 결과 문자가 도착했지만 재혁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손을 꼭 잡으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린 서윤이 재혁의 어깨에 기대어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재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일주일 후 민지의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지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재혁의 연구실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던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재혁은 회진 시간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민지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민지야, 머리 예쁘게 빗어줄까? 재혁이 작은 빗을 들고 민지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줬습니다. 아빠, 동화책도 읽어주세요. 민지가 동화책을 들고 재혁에게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책을 읽을까? 재혁이 민지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보는 딸바보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재혁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직접 피까지 뽑으셨대. 정말 감동적이야. 의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존경스러워. 간호사들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재혁의 미담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여론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 재혁과 서윤이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 캔커피를 재혁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재혁이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재혁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나 혼자 결정해버려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재혁이 서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윤도 재혁의 손을 꼭 잡으며 깍지를 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따뜻한 오후 햇살을 즐겼습니다. 민지는 병원 놀이방에서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아빠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민지가 완성된 그림을 간호사에게 주며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림을 재혁의 가운 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줬습니다. 재혁은 병원 내 카페에서 혜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할 말 있다며? 혜진아, 미안해. 우리 약혼을 취소하고 싶어. 재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봤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오빠의 진짜 행복을 찾은 거잖아. 보내줄게. 혜진이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지의 컨디션이 좋은 날, 세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주치의 권한으로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민지가 떨어진 벚꽃잎을 주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가족 같네. 서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가 찾아놓은 전원주택이야. 화면에는 작지만 따뜻해 보이는 전원주택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지 태어나면 여기서 세 식구가 함께 살자.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재혁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평생 지켜줄게.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지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우와, 이제 정말 가족이네. 민지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민지야, 아빠 등에 올라타 볼래? 재혁이 등을 내밀자 민지가 신나게 올라탔습니다. 재혁이 민지를 업고 공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지가 까르르 웃으며 재혁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네요. 카메라가 재혁과 민지, 서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감탄을 표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바닥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배달 온 피자와 치킨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병원 밥이 아니라 가족끼리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민지가 피자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자. 재혁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자고 싶어요. 침대가 좁은데.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함께 자자. 재혁이 환자용 침대에 먼저 누웠습니다. 서윤과 민지가 양옆으로 누웠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세 사람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민지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재혁이 서윤의 손등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리고 민지를 지켜줘서. 재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아. 정말 행복해.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밖 복도 끝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몰래 카메라로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어딘가로 전송한 후 비서가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영상 전송 완료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최 여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 3세 의사, 혼외 자식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 충격 실태.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기사는 서윤을 재벌가를 노린 계획적인 접근녀로 묘사했습니다. 재혁은 병원 이미지를 위해 쇼를 하는 위선자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조작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재혁이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최 여사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재혁이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즉시 모든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이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지만 최 여사의 권력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윤 씨죠? 아동 의료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원이 서윤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시 분리 조치 명령서입니다.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계하겠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민지는 아픈 아이라고요. 최 여사가 서윤의 경제적 무능력과 과거 우울증 진료 기록을 악용해 양육 부적격자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낯선 사람들의 큰 소리에 놀라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민지가 서윤에게 달라붙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 서윤이 민지를 꼭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제압하며 민지를 떼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재혁이 복도를 뛰어와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지, 서윤아.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병원 보안팀이 재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이 병원 의사라고. 이사장님 지시로 강재혁 교수님은 출입 금지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재혁을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최 여사가 서윤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이사장실 바닥에는 현금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돈 가져가고 조용히 사라져. 아이 치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최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부모님 빚 문제까지 들춰서 감옥에 보낼 거야. 서윤이 돈 가방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럼 민지 치료 중단시킬 거야. 네가 선택해. 최 여사의 협박에 서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에서는 민지가 아빠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민지가 울다 지쳐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재혁이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내 딸 돌려줘. 재혁이 경비원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강재혁 교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재혁이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병원 정문 앞에서 재혁이 절망에 빠져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 재혁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재혁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어떻게? 그는 7년 전 서윤을 몰래 도왔다가 최 여사에게 해고당한 전직 비서실장 김철수였습니다. 김 실장이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장님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 사장님의 비자금 조성 장부와 민지양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 증거입니다. 김 실장이 USB를 재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7년 전부터 이 사장님의 비리를 모아놨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재혁이 USB를 꽉 쥐며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고마우십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재혁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청 공익제보센터죠?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도 도울게. 이 사장님께서 선을 넘으셨어. 혜진아? 이 사장님이 저지른 일들 나도 증언할 수 있어. 녹음한 것들도 있고.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마침내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9시 병원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동료 의사들을 만나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급실에 가짜 응급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돌려야 해요. 동료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모두 응급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재혁이 직원용 화물 승강기를 타고 이사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재혁이 최 여사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큰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뭐야? 최 여사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재혁의 사직서와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시궁창에 버릴 거야? 최 여사가 재혁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재혁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망친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가족입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하며 최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재혁이 이사장실을 나와 병원 내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방송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관 방송 마이크 스위치를 켜잡비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아흉부외과 강재혁입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한 아이가 억지로 부모와 분리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개인적 감정 때문입니다. 병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생중계로 폭로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님들, 잠깐만요. 혜진이 기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윤 씨에 대한 꽃뱀 루머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 사장님이 조작한 거예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혜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 여자를 꽃뱀으로 몰고 재혁이 수술은 쇼로 만들어버려. 최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실 문 당장 부서. 최 여사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병실에서는 서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급 감독관과 경찰관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분리 조치는 허위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상급 감독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서윤을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지야. 이제 안전해. 서윤이 민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이 방송을 마치고 나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 실장이 준 USB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이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행위 증거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혁이 선언하자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숙 씨 횡령과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누군지 알아?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끌려가는 어머니를 보며 재혁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빠로서 단단한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법원에서 긴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여사의 친권 관련 소송은 기각되고 재혁과 서윤의 양육권이 즉시 인정됐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재혁이 라커룸에서 의사 가운을 벗어 정갈하게 개어놓았습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민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재혁아, 이제 의사 선생님 아니어서 어떡해? 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민지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 아빠면 충분해. 민지가 재혁의 목에 팔을 두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최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혁과 서윤, 민지를 배웅하기 위해 동료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강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지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간호사가 민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민지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고마워요. 민지가 재혁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는 재혁이 퇴직금으로 산 중고 캠핑카가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흰색 캠핑카였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네. 민지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캠핑카에 올라타고 빽빽한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났습니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라디오에서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과 재혁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민지가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바다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남해의 한 바닷가 마을 어귀에 작은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이라는 낙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재혁이 마을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좀 높네. 짠 거 좀 줄이고 드세. 재혁이 구수한 사투리로 할머니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깐깐했던 대학병원 교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한켠의 작은 공부방에서는 서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사랑해를 영어로 말해볼까요? I love you.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마당에서는 건강해진 민지가 누렁이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쫓아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울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누렁아. 다시 놀자. 민지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료를 마친 재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지야, 아빠랑 공놀이 할까? 좋아요. 민지와 재혁이 공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깎은 사과와 배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과일 먹어요. 서윤이 재혁과 민지의 입에 과일을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을 센터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네. 이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혁이 서윤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민지가 학교 갈 때까지는 여기서 지낼 겁니다. 재혁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혁이 주머니에서 조개 껍데기 사이에 숨겨둔 소박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7년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좋아. 그때 민지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잡고 깡충깡충 점프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 의원 진료실 책상 위에는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서로를 위해 모른 척 돌아서야 했던 두 남녀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뽑아 딸을 살리고 화려한 명예 대신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을 택한 재혁의 용기, 그리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낸 서윤의 헌신. 두 사람의 사랑은 먼 길을 돌아왔기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 대학병원 교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얻은 것은 세상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아빠라는 이름과 따뜻한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